안녕하세요. 11월 30일 토요일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혜경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뭔가 발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를 또 하는 걸로 해서 네,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공유했을 때 음소거를 어떻게 해제하는지가 잘 안 돼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예전에 정경훈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면서 풀어보라고 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매번 계산을 안 해보고 넘어가서, 그리고 제가 좀 지금 저희가 스터디 중에 나오는 계산들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좀 시간이 있을 때 그 숙제하라고 말씀해 주신 문제들 좀 하나씩 풀어보면서 제가 모르는 계산이나 그런 걸 좀 익혀보려고 오늘 구면 코사인 법칙 증명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제가 레코드를 돌려보니까 이 좌표를 이용해서 어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보러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두 가지 방법 증명 있는 거를 적어 왔는데요. 첫 번째 거는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었고요. 구명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이거 말씀드리면, 구면 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구의 중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 직선을 그리고, 그러면, 어, 여기가 A의 대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BC를 호로 하는, 아니, 부채꼴의 중심각이 스몰 a, 그리고 AB를 호로 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스몰 c, AC를 호로 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스몰 b가 되는데, 그럴 때 코사인 A는 코사인 B 곱하기 코사인 C 플러스 코사인 B 사인 C 코사인 A 이렇게 된다는 거였고요. 이거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은 지금 AB가 호일 때 이것을 연장하면 구면에서 대원이 하나 생기고요. 거기서 점 A에서 접선을 긋고 직선 OB랑 OB의 연장선과 만난 점을 B'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C'을 잡았을 때 삼각형 A, B', C' 생기고, 그리고 O, B', C', O, 요 두 가지 삼각형에서 B', C'을 이렇게 B'C'을 B'C' 제곱을 두 개의 삼각형에서 표현을 해 주는 건데 첫 번째 삼각형에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C' 제곱을 적어보면 저희가 아는 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삼각형에서 그 B'C'의 제곱을 적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요 선이 대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 적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a, b 프라임 제곱에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줬고요. 또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ac 프라임 제곱에 대입할 거고요. 그래서 그 3번, 4번을 1번에 대입을 해서 a, b 프라임 제곱 플러스 a, c 프라임 제곱을 바꿔주고 1, 2번을 연립을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요 식에서 코사인 라지 A랑 코사인 스몰 A가 한 식에 동시에 들어와 있게 되고 지금 소거될 수 있는 거 소거를 해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코사인 스몰 A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 E는 다 소거를 해주고 OB 프라임과 OC 프라임으로 그 모든 항을 다 나눠주면 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랬을 때 이제 다시 그림을 갖고 와서 봐보면 이 부분 OB 프라임 분의 OA가 코사인 C가 되고 OC 프라임 분의 OA가 코사인 B가 되고 여기 OB 프라임 분의 여기죠. AB 프라임이 사인 C가 되고 OC 프라임 분의 AC 프라임이 사인 B가 돼서 그 구면 코사인 법칙이 증명이 된다고 하고요. 그 이때 이제 그때 정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좌표를 구해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갖고 그 방법도 해봤는데요. 이 정도로 보면 지금 이제 좌표를 좀 쉽게 두기 위해서 여기 구면 위에 삼각형 ABC에서 이 호 AB를 그 평면 그 GX 평면에 놔서 그 B의 Y좌표를 0이 되도록 했고요. A를 북극점에 놨고요. 음, 그래서 GX 평면에 있는 호에서 이렇게 요게 요 그림인데요. B의 좌표를 구해 보니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부채꼴 AOC 프라임 그림을 여기로 갖고 와갖고 그, 어, 그 C의 Z좌표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정사형을 해서 내려봐서 요 그림으로 요 밑에 그림을 갖고 와서 X좌표랑 Y좌표를 구했고요. 그러니까 B좌표, C좌표가 나와갖고 요 지금 부채꼴 OBC에서 BC의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갖고 현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요런 식이 나와서 그 구면 코사인 법칙 우변에 보이는 식과 비슷한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변에 있는 식을 t라고 해서 요 전체 식을 e 마이너스 et 그러니까 요 현의 길이 BC 현의 길이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때 이제 현의 길이를 알면 그 중심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셔갖고 그걸 해보니까 음, 음. 여기서 지금 각을 요각이 A가 되는데 그 A각을 반으로 나눠서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중심각 2분의 A와 요, 요 길이 현 BC의 절반과의 관계가 생겨서 현 BC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중심각 2분의 A의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을 알면 그 A의 사인 값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 이 식에 아까 현 BC의 제곱을 구했으니까 그것의 루트 제가
부호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적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보니까 각 2분의 a의 사인 제곱값이 나왔고, 그래서 코사인 제곱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사인 a의 제곱값을 구할 수 있어서 사인 a의 제곱값이 이렇게 나왔고, 코사인 a의 제곱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코사인 a 제곱이 t 제곱이 나와서 코사인 a가 t가 나왔습니다. 이걸 해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벡터를 이용해서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막 그, 고등학교 수학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 막 그 개념들 차례대로 보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거 혹시 해주신 거 슬랙에다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네, 네, 슬랙에 그 올려주시면. 뒤에 부분도 다른 분이 해주실 수 있으면,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증명을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하신 거라서 딱히 뭔가 어, 질문이나 코멘트가 음. 있을까 약간 싶기도 하긴 한데요. 일단 네. 여기 지금 스터디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12월에는 매주 이 정도 한 시간에 하나씩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직접 증명을 해보고 그런 거는 없어서 네, 그 부분은 네, 같이 보면서 저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직접 아무도 안 하셨는데, 뭐 하셨을지 모르지만 안 하셨는데, 소리가 잘 안 나네. 소리 전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뭐,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음, 뭐한데, 수학적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렸을 때는 그래서,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을 네, 많이 안 해갖고 제가 예체능이었어갖고 근데 문과 수학까지는 배웠는데요. 되게 네, 학창 시절에는 엄청 좋아하고. 네. 예. 딱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하셔가지고 재밌게 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벡터 버전 얘기는 뭐 네, 제가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설명해가지고 나중에 슬랙에 올리든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제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겠죠? 저는 일단 쌍곡기하에서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정경훈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 복소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깊이는 못 알아보고 약간 개괄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쌍곡기하에서 거리에 대한 내용이 어 일단은 도입부에서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쌍곡기하에서 거리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쌍곡평면에 어떤 한 직선이 있고요. 그 직선 외부에 어떤 점을 통과하는 평행한 직선은 무수히 많다라는 이제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어떤 직선이 있고 그리고 직선 밖에 어떤 점을 통과하면서 이 직선하고 이제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근데 쌍곡기하에서는 뭐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뭐 이렇게 무수히 많다고 이렇게 네, 알고 있어서 근데 이런 경우에 유클리드 기하 같은 경우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면 최단 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렇게 요 선분의 길이가 이제 거리가 되는데요. 근데 쌍곡기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의 거리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쌍곡거리를 도입했다고 이제 네,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쌍곡거리는 뭐냐? 쌍곡평면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쌍곡평면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포엔칼의 원판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포엔칼의 반평면 모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엔칼의 원판 모형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처럼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천사와 악마 그림이라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천사고 여기가 이제 날개고 머리고 뭐 여기가 뭐라 그러죠? 하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악마라서 머리고 날개고 얘도 하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운데 부분에서는 되게 커 보이지만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근데 유클리드 평면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1인 이런 열린 원판 내에 어떤 점들을 이제 쌍곡평면의 점들로 간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열린 원판이기 때문에 경계는 포함하지 않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제 무한히 멀리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어 여기 있는 애랑 요 끝에 있는 요 작은 애랑 이제 실제로 크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거리가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뭐 실제로 뭐 연습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계산을 해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뭐죠?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이제 역함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거리 공식을 나타낸다고 이거는 뭐 이 거리 공식을 유도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고 그래서 경계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질수록이죠. b 값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포엔칼의 반평면 모형인데요. 복소평면에서 그러니까 x축, y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복소수축인 이런 복소평면에서 그 상반평면 요 위쪽 그러니까 y가 0보다 큰 쪽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직 직선하고 반원이 쌍곡평행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수직 직선 이게 수직직선이라는 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거인지 아니면 이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반원이 쌍곡평행선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리 공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IM은 어, 그 복, 뭐죠? 허수부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I가 있으면 요 부분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얘를 이제 Z라고 하면 IMZ가 이제 B 요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거리 공식이 요렇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LN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N으로 표시를 하면 요렇게 나타나거나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이 높이 방향으로 요 높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높이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이제 상호거리가 크게 또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요 식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Z1이 뭐 예를 들어서 1,1이고 얘가 그러면 뭐죠?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0 더하기 i고
그다음에 뭐 Z2가 뭐 NI고 뭐 이렇게 됐을 때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또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평행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평행선하고 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그 알아보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평행선보다 거리가 더 크게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률이 음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수식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찾아볼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식으로 된 거나 문서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찾아보진 못해서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메비우스 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비우스 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도 조금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흥미를 가지고 네 어쨌든 찾아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D가 이제 복소수이고 그 AD-BC가 0이 아닌 그런 조건 하에서 어떤 Z라는 복소수를 메비우스 변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쌍곡거리를 보존하는 변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질을 보면 첫 번째 성질로 이제 원과 직선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복소평면에서 이제 원해방 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얘는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문자 X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중심이 되는 어떤 고정된 점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반지름이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쌍곡평면에서 직선의 경우에는 그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지름이 이렇게 작을 때는 곡률이 좀 크니까 그 얘를 직선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반지름이 엄청 커진다고 하면 곡률이 점점 작아지는 거고 반지름이 무한되면 사실상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선을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 Z의 절대값이 1인 경우 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거죠. 반지름이 1인 경우인 상태에서 메비우스 변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챗GPT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문서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거를 변환을 했을 때 W로 변환을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변환식이니까 Z를 W로 변환을 해서 요렇게 W가 되는데 그러면 얘가 원에서 원으로 보존이 되려면 W의 그 절대값이 1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곱을 한번 해보니까 제곱을 했을 때는 요건 그냥 어 절대값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A 더하기 BI다. 요걸 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A 더하기 BI A 빼기 BI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절대값을 해서 근데 사실 얘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요걸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금 a, b는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절대값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결례복소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 얘가 1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만족하려면 그거에 대한 어떤 A, B, C, D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부분은 네, 일단 그래서 이게 왜 변환이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건지, 거리를 보존한다는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메비우스 변환까지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소수의 극형식과 이제 허수각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복소수를 이제 Z를 A 더하기 BI 형태, 그러니까 A가 지금 A와 B가 모두 다 실수인 그 A 더하기 BI 형태로 나타나면 얘를 R과 세타, 그러니까 중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냈을 때 어떤 점이 있으면 얘가 이제 결국에는 A 이렇게 B 해서
얘가 이제 실수축이고 얘가 허수축이라고 해서 이 점이 A, B가 되거나 걔가 A 더하기 BI로 표시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거를 원점에서부터로 이렇게 떨어진 이제 점으로 보면 그러면 요 거리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 돌아간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R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인 거니까 그러면 아까 그렸던 이게 R이고 이게 A고 이게 B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R분의 A니까 그리고 사인 세타가 R분의 B니까 A 더하기 BI에서 A 더하기 BI를 R로 묶어내면 R분의 A, R분의 BI 이렇게 되니까 얘를 코사인 세타, 얘를 사인 세타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근데 요 부분은 그 오일러 그 뭐죠? 오일러 그 뭐라고 하는지 잠깐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걸 통해서 이제 허수 지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각도가 지금은 실수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각도도 허수인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 각도를 이제 허수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수인 경우니까 알파 더하기 I 베타, 요렇게 잡아두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세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I 베타를 대입을 하면 요렇게 되고요. 근데 걔를 그냥 우리 i 알파 더하기 i 알파 더하기 i 베타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했을 때 알파 i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위에서 했듯이 E의 I 세타 형태로 나타난 부분은 그 세타만큼 회전을 한 것을 이제 나타내고요. 얘는 그냥 단순한 실수니까 사실은 어떤 점이 있으면 이 부분 알파만큼 회전한 부분이 되고 1번이죠. 1번이.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이만큼 멀리 이렇게 확장이나 아니면 얘가 뭐 1보다 작다면 수축한 그런 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타가 일반적으로 실수인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회전만을 나타내겠죠. 그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허수인 경우에는 2번 2번에 이제 항이 생기니까 그 확장이나 수축까지 포함을 해서 나타내게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평면상에서는 이 알파와 베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잠시만요. 1,0에서 시작했는데 계속 확장을 하는데 이제 각도에 따라서 계속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만큼 돌아갔을 때는 조금 더 멀어지고 또 이만큼 돌아갔을 땐 더 멀어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선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복소평면상에서 이런 형태의 나선 경로를 그리는데 이거를 이제 쌍곡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 좀 정리 정도로 이제 해봤고요. 그리고 어 요거 포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G의 절대값이 1일 때 메비우스 변환으로 바꾼 것이 네. W 절대값 1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못 한 거예요. 그렇게 아, 된다는 뜻이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ABCD에 따라서 원 또는 직선으로 가죠. ABCD가 무원이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직선으로 가고 어쩔 때는 원으로 가는데 그 원이 또 중심이 그 원점일 필요가 없잖아요. 아, 네, 그쵸. 원중심일 수도 있고 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W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것은 여기서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A, B, C, D 조건에 따라서 뭐 W가 뭐 어떻게든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해보면서.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약간 앞쪽으로 한번 네네네. 갈게요. 잠시만요. 그럼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좀, 앞입니다. 네, 그것보다는 좀 뒤쪽이요. 네, 이쪽인가요? 어, 조금 더 뒤였던 것 같은데. 그 어디였더라?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네. 음. 어? 여기 어디였지? 아까 어디서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 그 부분을 안 적어놔가지고. 음. 다시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아까 저기, 그 부분이요. 그, 푸엔칼의 반평면 모형에서 네. 거기서 사용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쌍곡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음. 어떤 거냐면은 그 실수축하고 수직인 직선이 일단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반원은 그 반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심이 실수축에 있는 반원이에요. 아, 네. 그게 그 쌍곡 직선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기하학에서 직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게 바로 직선이에요. 아,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반원 하나 그렸다고 치고 그 반평면에서 아무 점이나 잡으면은 그러니까 반원은 지금 어디에 있으냐면은 위쪽만 있는 거죠. 아래쪽 네, 없는 그쵸. 거예요. 위쪽만. 근데 반원을 그리기가 힘들어서 일단 원을 예. 그리면 위쪽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반원은 꼭 축이 또 역시 원점에 있을 필요가 없고요. 중심이. 아, 네네. 네. 그런 게 있으면은 다른 점이 있으면은 뭐 그 점을 지나는 반원이나 그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점이 복소평면 위에 상반평면 중에 아무 점이나 있다고 치고요. 네네. 네. 그러면 그 점을 지나서 그 실수조가 수직인 거 그으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그 반원과는. 네.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면은 평행선이 되는 거고 아, 아니면은 네. 저 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반원을 크게 그리면은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 많겠죠. 네. 그러니까 아, 네. 평행선이 상당히 많다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중심을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이 그냥 얘랑 안 만나니까 그게 다 평행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 그렇죠. 네네. 그게 다 알겠습니다. 평행인 거예요. 음,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보고 수식이나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문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 음, 그리고 이게 쌍곡거리랑 그 허수각을 이제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찾다 보니까 계속 무슨 뭐죠? 복소평면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제가 궁금했던 뭐 부분 이런 것들이 약간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답답한 감이 좀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좀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인데, 그러면요. 아까 그 디스크 거기에서 그, 여기요. 예, 거기서 그 끝에 있는 거랑 그 가운데 있는 거랑 걔네들의 크기가 같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막, 이 거리 공식이 저는 뭐, 식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런 거리도 각이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구면에서도 거리를 정의를 할 때 그 호의 중심각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뭐 약간 이런 그림에서도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리랑 거리는 되게 길어 보이고 그 원의 외곽으로 갈수록 거리가 짧아 보이는데 뭔가 걔네들의 휘어진 각도 같은 거를 따져보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거리 공식이라는 거 저희가 막 이 디스크에서 보이는 눈에서 보이는 그 거리를 재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엔칼의 원판 모형은요. 네. 지금 현재 이건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인 복소 평면에 있는 그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거리 공식에 나오는 G1과 G1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복소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의 직선은 또 뭐냐 하는 거예요. 원판 모형의 직선하고 상반평면의 직선은 다르거든요. 원판 모형에서의 직선은 뭐냐면은 두 점이 있었을 때 그 두 점을 지난 직선이 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이것도 원이 답인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이 어떻게 반드시 생겨야 되냐면 그 원이 저 경계 그 반지름 1인 저 원하고 수직으로 항상 만나야 돼요. 그런 것만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음, 저 교점에서 그 수직이 되는 거. 이게 이 기하학에서는 저게 직선인 거예요. 쌍곡 직선. 이 기하학에서는.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또 직선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 원점을 지나는 그냥 그 직선들 있죠.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직선들. 그것도 다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네네네. 예, 이것도 쌍곡 직선이 돼요. 이런 것도. 음. 근데 그럼 원점을 지나는 애들은 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이어야만 할 예, 것 같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 다 돼요. 그건. 음, 그 다음에 원점을 안 지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경계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것들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G1하고 G2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야 되냐? 아까 말한 이 곡선을 그 반원을 따라서 그러니까 반원이 아니고 그 수직으로 만나는 원을 따라서 거리를 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리 공식으로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시죠? 예, 아, 그 네. 두 점 사이의 그 선분, 이제 선분이라고 부를 만한 녀석의 거리가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지원이 1이라고 절대값이 1이라는 건 뭐예요? 테두리 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의 절대값이 1이면은 이 식에 나오는 부분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음, 이 괄호 전체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무한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에 가까워지니까 거리가 커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그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자, 아무튼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 역시 똑같은 성질 가지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은 테두리로 가면 갈수록 그 자의 길이가 좀 자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거죠. 네, 좋은 그리고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네. 예, 아니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예를 들면은 두 개의 그 쌍곡 직선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두 개의 쌍곡 직선이 만나면은 그 직선 사이의 각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쌍곡 직선이 두 개가 만나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의 각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각은 마치 그냥 이게 유클리드 평면에 있는 것처럼 접선 생각해서 그 접선 사이의 각을 재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각을 그러니까 뭐 이쪽을 재든 저쪽을 재든 하나로 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각을 정하면 각이 예, 그게 각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그럼 허수각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각 자체는 허수가 아니고요. 실수가 되고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는 것 대신 우리가 각을 사용할 때는 코사인과 사인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 코사인과 사인을 거기에다가 그 각을 코사인에 예를 들면 3 더하기 i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허수의 코사인과 허수의 사인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 역시 그냥 아크 코사인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허수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직접 그냥 저 각을 계산하면 되고요. 음. 아, 네네. 대, 대, 대략 알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그거는 조금 더, 네. 예, 조금 더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서 그 아까 그 허수각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얘기를 더 할게요. 그러면은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것도 슬랙에 좀 올려주시면. 아, 네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발표를, 공유는 중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병주 선생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거의 다 끝나갔네요.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아, 네. PDF 파일 좀 보고 싶네요. 약간 거리, 쌍곡 공간에서 거리 정의하고, 그 변환 관계? 모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화면을 켤 수 있는. 모델이 그것까지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상방 평면으로 봐줬을 때의 그 모델과, 어, 어쨌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사이의 변환 관계도 혹시 다루었나요? 아니요,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아, 거기까지는. 그럼 지금 오늘 한 그 거리를 정의한 모델은 상반 평면에서 통하는 그 거리인가요? 그게 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원판 모형에서의 아, 거리고요. 원판에서, 아, 네네. 그다음에 그 반평면, 상반평면에서의 거리는 이렇게 나온다고, 네, 아, 찾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증명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 검색해서 이렇게 알아보다 정보 수집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네. 정보가 있더라. 이 네. 정도의 이제 소개 정도로 오늘은 일단 진행을 했고요.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정겨운 교수님께서 뭔가 또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 거기에 또 맞게끔 또 제가 또 찾아보고 뭐 할 수 있겠죠. 책을 본다든가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 어디다가 적어놨지 잠시만요. 원판하고 네, 그 슬랙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네네 알겠습니다. 변환 이것도 네 관계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해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조금 뭐 짧게 해서 이 정도로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화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